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그런 유니크한 호텔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호텔이 바로 이 마티닉 호텔이었었어요. 악명이 높은 어떻게 악명이 악명이 높다? 어떻게 높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주정부에서 그 어포더블 하우징을 만들 수 있는 그 정책 자체를 다 죽여놨잖아요. 다 죽이고 나서 홈리스들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어포더블 하우징을 새로 짓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지만 얼마 남아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요. 보조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텔에서 하룻밤에 얼마야 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야. 그거의 반을 중앙정부에서 대고 나머지 반이 남았잖아요. 그 반의 반을 주정부 뉴욕 스테이트에서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을 뉴욕시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를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호텔의 악명 높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죽은 사람들이 많고 이때는 크랙, 코케인 그게 완전히 만연하던 때였으니까 80년대. 그러니까는 뭐 얘네 부모들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소매치기 하고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딜러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갖다 주면 엄마 아빠가 그 돈으로 약 사가지고 뿅 가 있고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는 이게 거의 뭐 많았을 때는 뭐 이 호텔에 최대 1,600명 정도가 한 400가족 1,600명 정도가 있었대요. 이 호텔에. 방이 몇 개인데요? 지금은 500개가 좀 넘거든요. 500키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키가 몇 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600. 1,600명. 1,600명. 저희 동네가 몇 명이죠? 우리 9,000명. 9,000명. 그러면은 이 호텔 한 4개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각 통계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렵죠, 사실은. 어렵지. 그리고 그 호텔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취사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뭐 요리를 하거나 네, 호텔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주방을 안 가져도 그러니까는 내가 주거라면은 당연히 주방이 있어야 되지만 호텔은 사람이 자는 방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이 없는 조건으로 숙박 시설이 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룸 하나에 4인 기준으로 배정을 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 푸드 스탬프도 받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걸로만 어떻게 돼? 요리를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사 먹을 수밖에 푸드 스탬프 가지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물 끓이게. 그러니까 뭐라도 끓여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막 그런 막 자기네들끼리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주방 같은 것도 또 손기술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또. 얼마나 그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뭐 이때는 뭐 예전에 뭐 말타 워싱턴 호텔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럭셔리의 기준은 객실에 화장실이 있으면 럭셔리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890년대에 지어진 호텔이니까 처음부터 객실에 화장실이 없었겠죠. 게스트룸이 하나의 화장실을 쉐어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니까. 그러면 거의 하숙집인데? 하숙집보다도 고시원길처럼 쪽방촌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삶의 퀄리티가 테너먼트 하우스랑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또 이제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 유아 사망률이 10명 중 1명이었대요. 아이고. 10%? 10명 중 1명? 근데 그게 뭐 물론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런 애들도 있었겠지만 뭐 소아암이나 뭐 그런 식으로 그랬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사소한 건데 안전사고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놀고 있다가 넘어졌는데 뭐가 넘어져가지고 깔려 죽거나 근데 엄마 아빠는 약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있고 뭐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악명이 높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그 이 웰페어 호텔로 뉴욕에 남아 있다가 그래서 이제 뉴욕 시장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 우리 너네들 빼가지고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호텔 다 비워 라는 명령을 행정명령을 내린 게 89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너네 자꾸 이러면은 우리가 반 지원해 준 것도 안 해준다? 협박을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어포더블 하우징을 만들어서 우리가 너네를 그쪽으로 옮겨줄 테니까 자 이사 나가라고 행정명령 내린 게 89년 겨울이었어요. 저 뒤에 보세요. 저기 백화점 적혀 있지. 한글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한인타운이 네, 한인타운. 한인타운이다. 그러니까는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 한인타운이 이제 어느 정도 세틀되기 시작한 그 80년대가 저 코스모스 백화점 아니에요? 몰라 그럴 수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감미옥 자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쯤 되는 거죠. 제가 그 너무 자세한 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너무나 시그니처한 그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 그 마블로 돼 있는 계단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네. 지금 맨하탄 빌딩들 가보면 이런 데 많아요. 많죠. 아직도 이런 거 이렇게 유지하고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랜드마크라고 그랬잖아요. 네. 손을 못 대요. 이것도 랜드마크 피처 중에 하나예요. 이 계단도. 있는.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텝들이 다 마블로 돼 있거든. 기가 막혀요. 떨어지면 죽는 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음. 저기 18층부터 뚝 떨어져 있죠. 1층까지. 근데 이 난간이 되게 낮아. 맞아요. 근데 허리 좀. 근데 랜드마크여서 건들질 못해요. 여기서 그냥 누가 툭 밀면 그냥 떨어져서 죽는 저- 거예요. 나 이거 보고 뭐 생각나냐면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 그 드라마에서 현빈이 처음에 맞아요. 가는 그 집. 네. 올라가다가 그 게임 시작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절기 시작했어. 아 맞아요. 그런 계단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네. 오피스, 그러니까 맨하탄 오피스 건물도 이랬어요. 그 건물도 오래된 건물인데 그 뒷문으로 가면 이래서 항상 저희는 저희 13층부터 13층, 11층, 10층 거기가 우리 층이었는데 늘 계단 걸어 내려오면서 떨어지면. 여차하면 죽는 겨. 맨날 그치. 여차하면 죽는구나. 저기서 맨날 그 뭐 생각했어요. 진짜 뭐 싸움이라도 맞아. 하다가 누가 그냥 밀면 죽는 밀면은 거 진짜. 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옛날 건물들은 희한하게 난간이 허리춤밖에 안 와요. 맞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건축 법규가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난간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난간 옆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오픈이면은 거기에 가드레일을 붙여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아무리 랜드마크여도 저거는 안전에 관련된 건데 맞아요. 그거에 그래야 대한 되는데 보완이 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랜드마크니까 이게 되게 그 뉴욕시의 랜드마크는 빌딩 디파트먼트하고 완전 별개의 단체예요. 그것도 정부기관이긴 한데 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랜드마크 건물이야. 외관을 보호해야 되는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랜드마크가 된 건물은 밖에서 엑스테리어 조명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든. 근데 그런 조명들을 달아 놓으라고 법규를 만들어 놓고 조명을 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제시를 안 해. 무슨 얘기냐면은 벽에다가 조명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뚫어야 바뀌어요. 되잖아. 그냥 콘센트 꼽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놔?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떨어지다가 누구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은 못질을 하든 뭘 하든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랜드마크는 그 꼴을 못 봐. 어떻게 뭐 어쩌라는 후라시?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그죠? 그러니까는 약간 생각하는 게 랜드마크 랜드마크 프리저베이션 그쪽은 빌딩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불은 하고 라이트는 하고 못질은 안 되고 그거는 모르겠고 뭐 그런 짜증나. 거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바닥을 뚫나요? 그래서 그 바닥을 뚫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것들을 약간 도보 밤마다
전기줄 못하니까 이건 자가 발전. 그러니까 그거를 라이팅 디자이너하고 같이 라이팅 디자이너들도 사실 거기까지는 그 디테일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디테일을 그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게 앵커하고 거기다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할 건지 그런 그래도 것들을 뭐 결과적으로는 더 고민하게 만들고 하죠. 정말로 까다로워요. 정말로.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긁고 있어. 건물이 랜드마크 건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뉴욕의 중앙우체국 있잖아요. 그 건물도 랜드마크 건물이거든요. 그 라임스톤으로 해가지고 앞에 이 엄청나게 넓은 계단과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휠체어로 어떻게 액세스를 할 것인지. 그거 어떻게? 핸디캡이. 랜드마크가 되잖아요. 안 해도 돼. 아 진짜? 어머. 그 정도예요. 대단하다. 이게 랜드마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를 증명을 하면 안 해도 돼. 네.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랜드마크에서 뭐 우리는 앞에 이렇게 휠체어가 가야 되니까는 이렇게 램프를 돌리고 뭐 여기다가 리프트를 설치하고 근데 그게 랜드마크로 지정된 건물의 외관이나 계단을 건드린다. 그러면은 랜드마크에서 딱 깃발을 드는 거지. 안 돼, 너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빌딩 디파트먼트를 가는 거예요. 야, 랜드마크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랜드마크에서 하지 말래. 그러면은 오케이. 걔네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우리도 별 수 없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야. 랜드마크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그 심사가 있어요. 심사가 있는데 누가 그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신청을 하는 게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왜 콜롬비아의 그 뉴욕시 안에 있는 콜롬비아 그 안에 그 랜드 프리저베이션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 가르치는 양반들 수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다 뉴요커들이거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이제 뭐 연차가 되면 건물의 나이가 되면은 후보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이 심사를 하고 랜드마크에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이 건물은 프리저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랜드마크에서 땅땅땅 오케이. 이거는 건들지 마. 딱 그런 식으로. 근데 한국도 이런 게 있어요?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생겨더라도 최근에 그런 건 있어요. 생겼을 약간 거예요. 이게 도시 색깔을 잡아주고 가는 그런 건 있죠. 확실히. 확실히 잡아주는 건 있지. 그러니까 그 레지던셜 건물도 랜드마크가 그럼요. 될 수 있어요. 건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용도에 그러니까 테너먼트 하우스로 만약에 랜드마크가 된 이유가 예전에 테너먼트 하우스였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일 거 아니야. 건들면 안 돼. 근데 못 고쳐.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는 뭐 문이 빌딩 코드에는 문의 사이즈가 최소한 요거는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있거든요. 왜냐면은 파이어 소방관들이 뒤에 산소통 메고 하이바 쓰고 도끼 들고 가려면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작으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테너먼트 하우스이기 때문에 문이 작아. 랜드마크에서 랜드마크야 건드리지 마. 그러면은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난리 브루스를 쳐도 못 고쳐요. 삐꾸 같다. 못 건드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랜드마크가 그 랜드마크 커뮤니티가 되게 힘이 세요. 어떻게 보면 뉴욕시에서는. 그 랜드마크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그거에서 넘어와가지고 따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랜드마크는. 근데 저는 랜드마크 그 스페셜티가 없기 때문에 엑스퍼트가 아니기 때문에 랜드마크 쪽은 뭐 랜드마크랑 엑스퍼트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거 레스토레이션 아키텍이 따로 있어요. 뉴욕에는 따로 있는데 그거를 뭐 아는 분이 있으면 한번 초대해가지고 그 랜드마크 그 얘기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랜드마크랑 일하는 거 정말 더러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불평밖에 못하고, 그쪽은 이제 또 조금 다른 스페셜티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말터닉 호텔 마저 하고, 우리 마무리 합시다. 오늘 지금 거의 시간이 좀 되니까. 그거. 아시바가 왜 자꾸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넘게. 네. 잊으실까봐.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가 뉴욕 여기로 이사 온 다음부터 계속 있었지. 한 번도 자, 일단은 본 적이 없어. 심지어 그 프론트 파사드에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말터닉 그거 지금 없어요. 아시바에 나 가려져 처음 있어. 봤어요. 말터닉 아시바에 가려져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가기 전에 왜 악명이 높았냐 그걸 마무리하고 갈게요.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터닉 호텔에 하룻밤 묵는데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980년대 80년대. 초. 120불. 120불. 80년대? 네, 계산을 해보자. 30불. 잠깐만. 지금 그때 당시로 계산해보면 하룻밤에 60불이었어요. 한 달이면 1,800불. 1,800불. 그죠? 그러면은 1,800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반, 페더럴에서. 그러면은 800불을 1,800불에서 900불을 페더럴에서 대주고 450불을 뉴욕 스테이트에서 대주고 그다음에 뉴욕시가 450불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게스트룸 하나 하는데 네. 그러면 로우 인컴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공짜로 그 사람들 돈 안 내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자 그때 1980년대 얘기예요. 네. 지금 그때 달러 밸류가 지금의 달러 밸류로 얼마냐면은 3불 15예요. 그때 1달러가 지금 3불 15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3.15. 3배. 네, 3배가 좀 넘죠. 그러면은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4,800, 5,000불이네. 거의 5,000불 되죠. 한 달에. 그죠? 럭셔리네. 굉장히 럭셔리죠, 사실은. 솔직히 로우 인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는데요? 이럴 이유가 없지. 여보, 내가 유지하고 있잖아. 근데 그때 이렇게 계산하면 왜냐면은 뭐 럭셔리한 스윗 같은 거 하룻밤에 4-5,000불 우습거든. 근데 그거 비교하는 것보다 이거를 비교해 드릴게요. 그 광고를 예전에 렌트 광고를 찾아봤는데 1983년 1200 스퀘어핏 소호에 있는 로프트예요. 한 달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800불. 800불? 그러겠네. 600불, 700불. 그때 당시에 1350불이었어요. 진짜요? 근데 로프트보다 비싸네? 비싸다고. 호텔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요거를 화장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1200 말이 스튜디오지 1200 스퀘어핏이면은 로프트예요, 진짜로. 굉장히 그치. 크죠, 스튜디오. 굉장히 크지. 갤러리 같은데. 한 35평 네. 정도. 그 정도 돼요. 34평. 화장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개인용. 근데 말이 34평이지 우리나라에 34평 아파트 하면은 뭐 주차장 빼고 공용 면적 빼고 그러면 그치. 실평수는 그렇게 안 크거든. 그래도 베드룸 3개, 화장실 2개란 말이야. 맞아요. 그죠? 근데 실평수가 그냥 34평이에요. 1200 스퀘어피트면.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소호에서 1350불. 그거를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 4250불이에요. 3불 15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근데 사실 요즘에 4000불대에 이런 렌트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사실은. 지금의, 뭐, 이제는 아마 10,000불 밑으로는 없을걸요? 이 정도 크기면은. 맨하탄에요? 소호에. 로프트요? 10,000불 밑으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런 거를 렌트를 사는 사람은 도대체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마 10,000불 밑으로 없을 거예요. 이게 1,80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금 뭐 3.2로 그걸로 하면 5,670불.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한 가족이 한 달에 받는 게 이제 그 룸 하나에 받는 게 1,800불인데 그거를 1년으로 하면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은 애매하게 인컴 늘어갖고 쫓겨나는 것보다 그냥 계속 돈 안 벌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게 로우 낫지. 지금도 유지하는 게 그래요? 나은 지금도 맞아, 그래요. 지금도 그래. 아니, 이게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내가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이렇게 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 조절. 그쵸. 그거가 이제 그 챕터 8 subsidize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거죠. 그걸 나머지는 정부에서 대주는 거고 완전 공짜로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공짜로 살았어요. 한 가족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년의 보조가 얼마였냐면 37,000불이었어요. 많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그 환산하잖아요. 116,550불. 오.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보다 나아요. 그러네. 그쵸? 로인컴을 유지할 지금 그것보다 못 받고도 4인 가족 유지하고 사는 가족들이 허다할 텐데. 그럼. 그러니까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걸 숫자를 들여다보니까는 야, 그 돈이면은 1년에 3만 몇천 불씩 줄 거면은 그 돈 가지고 집을 지어서 주면 되지. 너네 왜 이렇게 돈을 갖다 버리냔 말이야. 이거 없어져도 되는 정책이야. 그래서 막 자르고 와 그거를. 호텔에서 조식 나오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은 아침에 소셜 워커가 호텔 로비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가족 대표로 와가지고 푸드 스탬프를 받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주변에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 먹던지 아니면 그로서리 가가지고 식료품을 사오는 거죠. 갖고 올라가서 요리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요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싱글맘인데 뭐 애가 4-5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푸드 스탬프 가지고 부족한 거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식료품 사다가 양 늘려. 늘리는 거죠 거기다가. 막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현실을 모르고 그냥 워싱턴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행정가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혈세를 그냥 갖다 붓는다고? 근데 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중간에 먹는 놈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는 호텔 주인은 노나는 거지. 노나는 거죠. 완전 노나는 주인이 거죠. 주인만 논하지. 주인 엄청 논하지. 조식도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왜 아직까지 아가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89년에 마지막 가족이 여기서 이사를 나갑니다. 89년에. 네. 그 에드 이 양반이 78년부터, 그러니까 89년이 마지막 임기였는데 89년까지 했었으니까 이 양반이 감히 4번인가를 시장을 하신 분이에요. 감히가 아니고 무려 3번인가 3번인가 잘못했네. 감히 3선인가 3선 제가 3선이었던 것 같아요. 3선까지 하신 양반인데 이제 그 정말로 홈리스들이 전부 떠나고. 근데 보통 들어가면 몇 년을 살아요? 좋은 질문 하셨네. 이게 원래 템포러리의 목적이잖아요. 임시 거초. 그러니까는 좀 영구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있는 기간이었는데 영구 주택. 그러니까 영구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부 보조금이 끊겼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지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 법적으로는 30일이 맥시멈이래요. 딱 한 달. 그게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그렇지. 한 달마다 서류 다시 써겠죠.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거는. 에버리지가 그랬대요. 에버리지가 13개월에서 16개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숙박 그 비용을 정부 보조로 꼬박꼬박 3만 몇천 불씩, 3만 7천 불씩 그거를 계속 받은 가구들이 뭐 몇천 가구가 되는 거죠. 그 돈이 어마무시하게 그때 생 거죠 정말. 하기는 뭐 지금 블라지오도 뭐 하루에 40만 불씩 쓰는데 뭐 그런 거지 뭐. 반복됐네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89년에 이사를 나갔잖아요. 이제 주인이 호텔을 되찾은 거 아니야. 뭔가를 해야겠죠. 뭔가를 해야겠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비워놔요. 네? 10년 동안.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호텔이 다시 문을 연 게 언제였냐면은 거의 10년 동안 98년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2000년
네, 바로 직전에. 98년에 다시 문을 열어요. 그때의 이름이 헐리데이인이었나? 레디슨인가? 근데 그랬어요.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돈을 많이 빠지려고? 벌었나?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일단은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돈을 일단 쌓아놓은 캐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MZ 빠지는 건 거의 많이 되는데. 이게 70년대 후반부터 89년까지 그걸 썼으니까 레노베이션을 했을 리도 없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망가지기만 했겠지. 엄청 망가졌겠죠. 감옥 같았겠죠, 응. 아내가. 완전히 그랬을 거 완전 테너먼트 하우스처럼 네, 컨디션이 진짜. 그랬을 거 아니야. 관리도 그러면은 안 되고. 그거를 캐시는 챙겨가지고 주머니는 두둑한데 내 그 건물을 고쳐 쓰기가 싫은 거야. 골치 아픈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롱텀으로 리스를 줘버려요. 누구에게? 그 어떤 다른 디벨로퍼한테. 그래서 이 음. 디벨로퍼가 야심을 갖고 그거를 다시 하려고 했으나 이게 자기도 뚜껑을 열어보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이게 안 하는 일만 못해. 그래가지고 거의 호텔을 운영하지 않고 빈 채로 그렇게 좀 됐었어요. 무서웠겠다. 그래서 89년에 닫아서 98년에 다시 오픈을 해요. 98년에 오픈을 하는데 98년이 바로 랜드마크로 지정된 해예요. 그럼 못 고쳐?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는 이 디벨로퍼가 아주 그냥 그 311에 전화해가지고 오, 저 건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랜드마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랜드마크도 누가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커미티에서 찾거나 찾아서 이렇게 후보를 올리거나 그러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해에 랜드마크로 지정이 되고 그 해 가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89년에. 89년에 오픈을 했잖아요. 랜드마크로 지정이 돼가지고 뭐 안 건드려도 되고 뭐 웨이브 받는 것도 되게 많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정말 최소 미니멈만 해놓고 호텔을 연 거죠. 팔리겠어 게스트룸이? 안 팔리지. 안 팔리죠. 그리고 어떻게 어디다 팔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그 보라 씨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에이전시 있었잖아요. 스튜디오스 에어라이너들이랑 해가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호텔 찾아주는 거 패키지로. 패키지로 그런 애들한테 벌크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방을.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 승무원들이 여기 이 호텔에 묵었던 이유가 그렇게 깊은 듯이. 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되게 마찬가지죠. 많이 유럽 항공사도 그렇고. 항공사. 맞아. 교통은 그냥- 좋으니까. 교통도 그치. 좋고 뒤에 저기 뭐야 한국 그 설렁탑도 있고. 설렁탑집도 있고 그쵸. 그렇게 비행만 설렁탐이죠.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89년에 오픈을 98년에 오픈을 했는데 뭐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좀 뭔가 좀 그 모던한 호텔의 느낌이 격과는 호텔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에 비해서는 이게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그걸 확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던 거죠. 그러기엔 또 덩치가 워낙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로케이션이랑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그 98년에 다시 오픈을 하고 약간 불법으로 그 지하실에 그 나이트클럽 같은 게 있었대요. 90년대에. 약간 불법이면 어떻게 불법을 하는 거예요? 끔찍끔찍 이러면서 이렇게 몰래 문 열어주고. 네. 근데 다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 그 지하철 NQR 타고 이렇게 그 34가 한인타운으로 나가려면은 이렇게 그 지하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긴 복도 지나서 한 번 딱 꺾잖아요. 맞아요. 꺾을 때 거기 이발소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발소. 네. 지금은 문 닫았는데 그 이발소가 이 건물 지하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 네. 그래서 그 이발소 안에 들어가면 이발소 머리하러 왔습니다. 뒤로. 진짜라니까? 진짜? 이발소 뒤로 가면 네. 그 불법으로 했던 나이트클럽이랑 연결되는 아 진짜요? 진짜로 아니, 진짜라니까. 그리고 거기가 잘라야겠다 막 이렇게. 지하철역 옆이잖아요. 웬만한 소음은 다 뭐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하의 클럽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호텔로까지는 연결이 안 됐던 거지. 이걸 다 아는 그거니까 너무 재밌다. 그 맨날 지나가면 진짜로 여기 왜 지하에 셀프 가보면 바뀌는 누구야? 막 이러면서. 지하실에 가보면은 이게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야. 가서 보면은. 100번은 넘게 봤는데 매번 여기 그냥 되게 이게 센 뭐 완전 이게 있어. 완전 다 그 이발소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것도 저는 놀라워요. 되게 굉장히 진짜 조그만 호텔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키가 500 입구 되게 조그만 네. 보이잖아요. 500 키가 넘고 그러니까요. 근데 건물이 맨하탄은 이렇게 이게 T자로 돼 있어가지고 입구에서 건물은 안 커 보이는데 뒤로 엄청 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도 있고 뭔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낼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다가 이게 그 힐튼으로 넘어가요. 레디슨 뭐 홀리데이 뭐 이러다가 힐튼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힐튼으로 넘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게 2019년이에요. 최근이네요. 2019년? 얼마 안 됐네. 그래가지고 9수가 있는 해마다 이 호텔은 2019년에 힐튼으로 넘어갔는데 진짜 얼마 안 됐네. 힐튼에서 그거를 되살리기 위해서 옛날의 호텔 로베를 전부 다 레스토레이션을 했어요. 네. 그거 이미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 도중에 팬데믹이 팍 터져버린 거지. 아이고 운도 되게 없다. 이 호텔 지금- 자체가 운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호텔은 정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거 다 막아놨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뒷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웍드루를 몇 번 했어야 됐거든요. 호텔 레스토레이션 그 로비 레스토레이션 정말 잘해놨어. 그래요. 그 옛날 그러니까 딴 게 뭐 디자인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마블 타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타일. 뉴욕의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 같은데 그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포셀린 타일이 아니고 마블로 돼 있는 타일이 있어요. 고급스럽겠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게 로비에 쫙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동그라미도 있고 막 아치도 있고 막 그런 패턴으로 쫙 해가지고 근데 그게 관리하는 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은 마블이니까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밟으면 닳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정기적으로 샌딩을 해요. 샌딩을 하고 코팅을 하고 그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관련. 그러니까 80년대 그걸 누가 있겠어? 아무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전부 다 레스토레이션 해가지고 다 살려놨어요 지금. 우와. 뭐 때 뱉기만 1cm는 벗겨져. 진짜 엄청나게 그걸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아쉽게도 그거는 지금 호텔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라서 일반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로비 모습이긴 한데 로비가 멋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바닥이 나는 딱 보니까는 너무 근사하더라고. 그 마블 타일을 살려놨다는 게 하긴 그것도 랜드마크여가지고 아마 랜드마크에서 레스토레이션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겠지. 근데 불행히도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호텔들이 다 셧다운이 되고 그래서 이 호텔도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거기 항상 아시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그 랜드마크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 그 랜드마크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디서 뭘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걸 레스토레이션을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팬데믹이 돼가지고 호텔이 지금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상태인 거죠. 어떻게 오픈도 못하고. 근데 굿뉴스는 뭐냐면은 12월에 오픈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12월에 다음 달이네요. 12월에 지금 목표는 그래요. 12월에 게스트룸은 오픈을 한다. 그게 지금의 목표고 나머지 이제 그 옛날에 둠칫하던 그 나이트클럽 있었던 자리랑 뭐 그런 것들은 테넌트들이랑 지금 계약이 끝난 상태여가지고 그 테넌트들이 피드아웃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힐튼이라는 브랜드의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 메케니컬 플러밍 관련된 그 건물의 인프라스트럭처만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 게스트룸은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그럼 뭐야? 그러면은 저기 그 돈을 굿꿀이던 방이 아니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있어. 그런 거는 이제 98년에 무슨 98년에 로우 인컴 오픈하면서 체험 막 이렇게
아 그래도 패키지야? 룸에 화장실은 다 들어간 다 거죠?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98년에 오픈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가 몇 번 바뀌면서 그런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다 됐죠. 아니 근데 약간 그 호텔의 밸류를 이러면은 올려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려는 건데 그렇게 이걸 다 애써서 지금 계속 네. 만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왜 그 할 거면은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죠? 왜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해요. 500개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룸 하나 피니시 하는데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하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정말 좀 약간 좀 힙하게도 하고 그냥 뭐 모던하고 깨끗하게. 띠을 만드는 거지. 뭐 어떤 층은 방이 너무 많으니까 응. 어떤 층은 좀 힙하게도 만들고 어떤 거는 좀 모던하게 만들고 어떤 데는 좀 클래식하게도 하고 테너먼트로 그거 하나 하는데 10,000불? 에? 여기 뉴욕이에요. 10만 불. 최소 50,000불. 최소 10만 불이에요. 정말로 싸게 해요. 하나예요? 방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침대 놓고 그냥 아니, 들어와서 침대 갈고 뭐 벽지하나 바르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는 그 정도 약간 수준 있는 호텔까지 가려면은 그 정도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한 2만 불 정도 쓰면은 지금의 호텔인 거고 지금 똑같은 거고 그거 쓰면 티도 안 나. 그러니까 이거를 티가 나게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땐 못해도 한 20만 불은 써야 돼요. 방 하나에. 방 하나에. 그러면은 500개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500 곱하기 20만 불 해봐. 이게 돈이 나오냐고. 되냐고. 그냥 1년에 2개씩만 고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만 논하는 거지. 우리 같은 설계 사무실만 논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뭐 기왕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인 거야. 근데 얘네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싸게라도 현금을 돌리는 게 나으니까. 돌리니까 그냥 이 정도는 디폴트로 유지 보수를 하고, 해야겠다는 예. 개념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테넌트들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둠칫하고 여기다 불법이었다고 그랬죠. 약간 불법? 그거를 다 합법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리스를 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스토리지로 쓰면 되는데 그게 다 돈이니까 스토리지가 아니고 어떤 테넌트가 들어와서 레비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밸류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예상은 뭐냐면은 그거에 성공적으로 되고 어느 정도의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면 게스트룸으로 결국엔 올라가요. 게스트룸으로 결국엔 올라가는데 얘네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은 랜드마크 건물이잖아.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요. 랜드마크 건물을 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아마 층으로 쪼개가지고 아마 페이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3층부터 6층 그거 하면은 그거 바로 스위치 해가지고 7층부터 뭐 10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마 그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왜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현금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 뭐 게스트룸에 어떻게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캐시플로우거든요. 호텔 장사도. 그러면은 하룻밤에 많이 받아야 200불 받던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600불까지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하룻밤에 600불 해가지고 30일을 팔면은 얼마죠? 18,000불. 18,000불? 그러면은 1년 하면은 18만 불, 한 20몇만 불 되잖아요. 한 22만 불? 22만. 그 1년에 그 방이 뽑아내는 돈이 22만 불이에요. 그죠? 그럼 20만 불 투자할 만 하잖아. 그죠? 1년 보면? 네, 1년 보면. 그 다음에 한 해만 더 돌리면은 다 내 수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20만 불이라는 게 말이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 20만 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럼 20만 불이 뭐 퍼니처를 얼마나 비싼 걸 갖다 놓길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거 다 하나 만들고, 디자인 피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방 하나 퍼니시 하는데 20만 불 든다고 공사도 그러는데요. 막 거기 들어온 손님들한테 안 걸리적거리게.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징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그거 관리, 시큐리티 관리해야 되지. 뭐 하여간 그런 로지스틱에 관련된 것들도 적지 않은 비용이기 못질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치듯이. 어떻게 하냐면은 찔듯이. 위아래층을 비워요. 그냥 그래서 중간층만 아. 공사를 하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샌드위치로 이렇게 올려요. 샌드위치로. 시간이 좀 보통. 걸리겠다. 맨하탄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챌린지야. 요거를 하룻밤 안에 쉽게 말하면 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얘네 이 툴들 다 옮겨야 되고 공사할 수 있게 프랩 쫙 해놔야 되고 그걸 이제 하룻밤 안에 스위치를 할 수만 있으면 좋지. 근데 한 층에 방이 50몇 개가 있는데 코리도어가 얼마나 긴데 그거 하룻밤에 그 스위치 못하죠. 한 일주일씩 걸리지 스위치를 하려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벤추얼리 그거를 그렇게 그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면은 도쿄는 이 프로젝트에 또 3, 4년 묶이는 거죠. 쉽게 3, 4년 묶이는 거고 하지만 돈은 굉장히 많이 벌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회사가 버는 거지 도쿄시가 많이 내가 버는 건 거야. 아니죠. 내가 버는 건 아닌데 회사가 돈을 도쿄님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면 회사 커피도 좋아지고. 요즘 나한테- 커피 너무 맛없어. 나한테- 나 진짜로 자꾸 이해가 가요. 짜증나. 회사 커피 안 먹는 거 이해가 가. 아무리 잘하면 뭐야 디자인. 돈은 지들이 다 먹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지. 월급도 꿀이 안 떨어져. 그런 거지. 재수없어 빡큐 먹어. 파이만 커지고 말이야. 맞아. 그런 건데 맞아. 뭐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공짜는 아닌데 그냥 또이또이 치는 피밖에 안 받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커질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 에셋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호텔이 그런 히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재밌네요. 너무 유닉 좋았어요. 호텔 준비했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면 또 다 아는. 그렇죠. 그런 장소니까요. 그래서 여기 17층에 가면은 스카이로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약간 펜트하우스 시작하는 데인데 스윗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그 얘네의 그 마르티닉 호텔에 조그만 뮤지엄 같은 게 있어요. 어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포스트 카드도 다 있고 그리고 숙박계 그거랑 옛날에는 그 가죽 그 키 택에다가 해가지고 호텔 방 키를 줬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런 키들도 이렇게 몇 개 보관돼 있는 게 있고 재밌다. 옛날 그리고 신문 광고 뭐 그런 것들이 웰페어 있더라고요. 시절은 없겠네요. 아 그거는 없죠. 흑역사니까. 흑역사니까. 이 호텔에게는 굉장히 흑역사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가서 호텔 가서 물어봐도 없고 엘리온도 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아니 그 호텔 잘 되면 거의 코리아타운 딱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이 맞아요. K 컬처와 함께 그냥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테넌트들이 전부 다 그런 K 컬처의 아이템들을 갖고 들어오는 테넌트들이에요. 내가 달고나 들고 거기 매장 열나. 그 앞에서. 그 앞에서. 거기 그 이발소 자리 좋네요. 이발 딱 좋아. 딱 좋네요 거기. 음악에서 시장이다. 무궁화 꽃이 이거 틀어놓고 이렇게. 네. 그럼 짠 하면서 이렇게 발라. 좋텐다. 볼만하겠다. 옆에서 도케시는 초록색 추리닝 입고 동네 형같이. 콧물 흘리면서. 저도 코리아타운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네, 오래됐죠. 아니 근데 진짜. 그 호텔 생각하면 이걸 듣기 전부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그 호텔 많이 약간 시다녔지. 귀신 나온 것 같이 생겼거든요. 항상 있고, 그렇게 거기 있죠. 막 그 와중에 또 아시바 있고 막 어두워. 거기 굉장히 지나가고 어둡죠. 이 어두워. 분위기가 맞아, 되게 유쾌하진 않은 맞아요. 거리였어 맞아. 항상. 근데 시간- 나는 이 호텔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저도 외관이 저렇게 생긴 거를 지금 봤네요. 되게 후진 공항 호텔 조금 약간 그런 분위기죠. 느낌일 줄 네.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게 나는 약간 아쉬운 게 그 왜 K타운 가면은 뭐 사람들이 요즘은 뭐 그 중국 관광객이나 뭐 외국 관광객들도 근데 나는 약간 아쉬운 게 거기서 끝나 항상. 집에다 먹는 거, 밥만 팔어. 먹는 거에서 끝나고, 뭐, 거기에 있는, 뭐, 한 2, 3층 올라가면은 바들 있잖아요. 바들 있는 데 있거든요. 몇 군데. 가면은 다
한국 애들 아니면은 교포 애들이야. 그렇죠. 어쩌다가 그런 애들이랑 친한 외국인 애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있고 맞아. 정말로 그냥 다 검은 머리 애들. 그렇죠. 그게 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어느 정도 좀 고급화를 선도해서 K타운에 가면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호텔이 초입해서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이게 그냥 호텔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K타운이 훨씬 더 부흥될 수 있는, 그 민간 자본이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네노라는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문화 사업 한다 생각하고 그런 컨텐츠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그럴 수 있으면은, 이게 지금 뭐 여기 이제 테넌트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상호명도 다 알아요. 또 어떤 가게에 무슨 브랜드가 들어오는지까지 아는데, 아 이게 또 그냥 먹자골목의 대형화가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약간 아쉬움이 막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내 몫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좀 이왕 아쉽다는 되는 거지. 거면 좀 이렇게 세련되고. 네, 어쨌든 섭섭섭섭.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 돼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다음에 또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프로젝트로. 재밌었어요. 뭔가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떤 거 들어오고 어떻게 변할지. 그곳이. 네. 너무 이렇게 익숙한데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모르고 오히려 그치. 그냥 인상만 맞아. 쓰고 지나갔던 왜 주시는 것 그 같은데 막 히스토리를 이러면서. 알게 돼서 맞아, 너무 맞아. 흥미로웠어요. 네. 그 지나다니실 때 이제 조만간 오픈이 될 테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네. 그냥 로비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 바닥에 레스토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네. 아 이게 1800년대 뉴욕의 건물은 이런 것들을 썼구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으시거든요. 바닥은 최소한. 그러니까는 혹시 이제 이제 뉴욕 여행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계획 있으시다면은 케이타운은 분명히 가실 테니까. 네. 그런 겸사겸사해서 준비한 건물이었습니다. 호텔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건축 독해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역시 네, 건축 독해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독해였고요. 원리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이지였습니다. 작고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후!